네, 안녕하세요. 순천향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신경과 이종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뇌졸중 환자들을 주로 이제 진료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혈관 중재 시술이라고 막힌 혈관을 뭐 뚫는다거나 스텐트를 넣는다거나 뭐 이런 시술도 함께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비욘디 촬영이 벌써 한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무슨 주제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해도 좀 바뀌었고 어 또 어쨌든 뭐 제일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어쨌든 병원에 빨리 오는 것, 골든타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2019 년에 그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어떤 급성 뇌졸중 진료와 치료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진료 지침을 이제 발간을 하는데요. 마침 올해 또 새로 진료 지침이 좀 개편이 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내용도 있고 수정된 내용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일부 좀 사항들을 좀 반영을 해서 어떤 최신 지견을 좀 어쨌든 쉽게 좀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제목은 제가 눈뜨니 반신마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뭐 딱 3분만 투자하라고 하세요라고 적혀 있는데 30분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근데 뭐 골든타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신속한 치료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시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첫 급성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시간대를 이제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 뇌졸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그 뇌혈관 질환이 이제 갑자기 생긴 거거든요. 갑자기 막히는 경우도 있고 요렇게 뻥 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히면 우리가 뭐 뇌경색, 뭐 허혈성 뭐 뇌졸중, 터지면 뇌출혈, 요렇게 이제 간단히 2개로 일단은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그 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지 보시면은, 뇌졸중 이제 뇌혈관이 고장 나면은 1 분에 약 200만 개 정도 뇌세포가 손상되기 시작을 합니다. 매 분당 200만 개 정도 뇌세포가 계속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치료할수록 당연히 효과가 좋고 나중에 예후가 좋습니다. 심장학회에서 뭐 옛날부터 이제 어 나오는 이제 어구인데, 타임 이즈 브레인. 그래서 매 분당 뇌세포가 빠르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 빨간색과 초록색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이제 죽은 뇌세포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뇌세포가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주 쉽게 기본적으로 일단 뇌세포가 손상이 되고 죽으면 뇌세포를 살리는 치료는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빨간색이 이제 뇌세포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혈관이 막혀서 지금 뇌세포가 이만큼 죽는 게 시간이 지나면 요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빠른 치료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 빨간색 이미 죽은 뇌세포를 되돌리는 치료가 아니고, 우리가 현재 하는 치료라고 하면은, 골든타임에 하는 치료는 이 초록색, 가만히 놔두면 결국 죽게 될 이 세포들을 안 죽게 만드는 게 어떤 급성기 치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언제 응급실을 방문해야 되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제 뇌졸중학회에서 이웃, 손발, 시선, 이렇게 4 가지 증상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웃이라고 하면은 이해하고 웃을 때 입이 돌아가는 것. 그리고 손이라고 하면은 양팔을 앞으로 폈을 때 한쪽이 이렇게 떨어지는. 발음은 인제 말할 때 발음이 좀 샌다거나 평소와 좀 다르다, 말하는 게. 그리고 시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눈이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4 가지 증상이 있으면, 그리고 특징은 갑자기 생깁니다. 이게 뭐 전조가 있다가 뭐 나오는 게 아니고요. 밥 먹다가 갑자기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뭐 우측 팔다리가 안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119를 이제 신고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응급실로 빨리 갔을 때 어떤 프로세스로 어떤 절차를 진행하는지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고 막히면 뇌경색입니다. 두 가지는 치료가 완전히 이제 반대죠. 하나는 터진 거고 하나는 막힌 거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일단은 그 두 가지는 중요한 게 증상은 똑같습니다. 현마비가 온다거나 말이 어눌하다거나 아까 보셨듯이 뭐 발음이 샌다, 입이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증상은 똑같아요. 그래서 겉만 보고는 이게 터진 건지 막힌 건지는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응급실로 가면은 일단은 CT를 찍습니다. 여기서 뭐 MR을 찍는 경우도 있고요. 뭐 CT를 찍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일단은 CT를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싸고 빨리 찍을 수가 있습니다. MRI는 찍을 때 이제 좀 준비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뭐 틀니를 빼야 된다. 뭐 이런 뭐 체크할 것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 일단 CT를 찍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거는 병원들마다 조금씩 그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똑같아요. 이게 혈관이 막힌 건지 터진 건지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뇌출혈이 있는지를 당연히 먼저 확인을 하고요. 요런 식으로 이 뇌출혈이 크게 보이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출혈이 일단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당연히 이제 그 목표는 또 터지는 걸 좀 막는 거예요. 또 터지고 저게 이제 터진 그 출혈이 막 커진다거나 이제 이런 부종을 좀 막는 제일 중요한 치료가 이제 혈압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진료 지침에서는 도착하면 1시간 이내 빨리 혈압을 최대한 빨리 떨어뜨려라. 이게 이제 진료 지침이 되겠고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처음에는 작았던 요 하얀색 작았던 출혈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커집니다. 이제 커지고 붓는 거를 좀 막는 게 일단 1차 치료가 되겠고요. 경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터졌을 때는 일단 혈압을 떨어뜨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뇌출혈이 이제 없는 경우겠죠. 이런 식으로 출혈이 이제 없는 경우에는 일단 뇌경색에 준해서 치료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처음에 이제 CT에서 뇌경색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빨리 오면은 CT는 이제 거의 정상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때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증상만 가지고 어떤 환자분들의 증상을 보고 이분이 뇌경색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CT가 이제 뭐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일단 CT만 보고 바로 이제 그 혈전을 녹이는 혈전용의 치료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이제 하는 게 정맥내 혈전용해술입니다. 즉 피로 주사로 혈전용해제를 이제 투여를 하는 거거든요. 막힌 혈관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혈관을 열어주는 피떡을 좀 녹이고 녹여서 피를 좀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일단 기존에는 이게 이제 증상 발현 후에 이제 4.5시간 이내라고 이제 이제 시간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실제 주사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강력하냐면 보시게 되면 한 8명, 9명 정도 치료하면은 한 명은 더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을 합니다. 어느 정도 큰 거냐면 우리가 뭐 아스피린이라거나 이런 게 이제 보통 한 50명, 100명 정도 치료를 더 하면은 한 명을 건져요. 우리가 건진다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8명 정도, 8명 주면 한 명은 더 후유증 없이 산다는 거는 엄청 큰 이제 치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증상 발현이라고 이제 하는 게 우리가 그 체크하는 게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증상을 발생한 확인한 시각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최종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시간이 있겠습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어젯밤에 11시에 잤는데 아침 6시에 눈을 떠보니 오른쪽이 마비가 돼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확인한 시각은 오늘 아침 6시가 됐지만 마지막으로 괜찮았던 건 어제 11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원래는 기준을 마지막으로 정상이었던 시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5시간 기준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리 빨리 와도 어젯밤 11시에 자고 오늘 아침 6시에 눈 떴는데 증상이 생겨서 30분 만에 6시 반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은 발견하자마자 왔는데도 어제 11시를 기준으로 보면 이미 한 7시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치료를 하고 싶어도 약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증상 발생을 확인한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경우, 모든 환자들을 다 치료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특정 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이제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같은 MRI 같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종류의 이제 MRI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봐서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이 포인트를 제가 하는 부분이 이제 하얗게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근데 다른 MRI에서는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검사를 해서 역으로 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시간이 얼마 안 됐겠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약을 투여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관류 영상이라고 해서 MRI 이제 실제로 내가 얼마 고장난지를 보는 거고요. 관류 영상은 피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실제로 얼마나 뇌가 죽었고 아까 제가 처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게 이제 처음에 실제로 죽은 거는 이만큼인데 죽을 것 같은 뇌세포들은 요만큼 있다. 이러면 우리가 살릴 뇌세포가 좀 많다고 판단하고 약을 이제 좀 쓰는 거죠. 제가 영어 이런 슬라이드를 넣는 건 가급적 기피하는데요. 요것만 하나 좀 넣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올해 새로 미국 심장학회에서 이제 발간한 어떤 진료 지침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특정한 상황에서는 이게 이제 24시간까지 증상이 생기고 나서 24시간까지도 혈전용해제를 투여할 수 있다. 모든 환자를 투여하는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상황인 경우에는 24시간까지도 투여를 할 수 있다. 이게 이렇게 좀 최초로 이제 진료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즉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마지막 괜찮았을 때 기준으로 4.5시간이었지만 그 다음에는 확인하고 나서 4.5시간으로 늘어났고 이제 올해는 특수한 경우에는 24시간까지도 투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제 혈전용해제 가장 많이 쓰는 종류가 이제 한 가지였는데요. 재작년부터는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신약은 아닌데 다른 종류의 혈전용해제, 테넥테플레즈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가지고요. 요거를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혈전용해제는 우리가 그 주사를 1시간 동안 이제 맞습니다. 즉 처음에 우리가 일부를 빠르게 주사를 하고 나머지는 수액에 섞어서 1시간 동안 천천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테넥테플레지에 같은 경우는 한 번 쭉 주사로 밀어넣으면 끝입니다. 즉 이제 주기가 엄청 편한 건데요. 어떤 때 괜찮냐고 하면은 예를 들면 시골에서 이제 작은 병원에 먼저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그다음에 다른 시술이라거나 이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혈전용해제만 주고 큰 병원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기존 혈전용해제는 수액을 막 섞어서 타고 그게 또 잘 들어가는지 보고 다음 병원에 갈 때까지 잘 들어가는지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렇게 주사를 쭉 주고 바로 이송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그런 약이 나와서 이제 올해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부터 출시가 됐던 예정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소식도 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CT를 확인을 하고 이제 혈전 용해제를 그 주사로 줄지 말지를 일단은 결정을 합니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는 이제 혈관 상태를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혈관이 막힌 거니까 어떤 큰 혈관이 막혔는지 작은 혈관이 막혔는지 요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화살 표시를 해 놨는데요. 이렇게 큰 혈관이 이제 보통 양쪽으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좌측의 이 혈관이 여기는 지금 보면 갑자기 툭 끊어지듯이 요렇게 이제 막혀 있습니다. 이렇게 큰 혈관이 이제 막힌 경우에는 이 동맥 내 혈전 제거술이라고 해서 직접 기구를 넣어서 뭐 저런 그물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피떡을 쉽게 말하면은 물리적으로 이제 제거하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제거하는 이런 시술이 있습니다. 혈전 용해제는 이제 주사로 전신에 이제 피가 이제 잘 녹게 좀 만들어 가지고 피떡을 녹인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인제 실제로 이제 혈관 내로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이제 제거를 하는 거죠. 실제 시술한 사진을 제가 좀 첨부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방금 그분입니다. 예. 이렇게 혈관이 막혀 있는데 보시게 되면 잘 보시면 여기에 어떤 뭐 관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진공 청소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힌 혈관에 갖다가 저 청소기를 딱 붙여 가지고 음압을 겁니다. 쭉 빨아대고 나면은 혈전이 이제 쭉 빨려 나오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열리게 되는. 실제로 이제 시술을 했던 사진을 하나 좀 보여 드렸고요. 이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세냐면 한 5명, 6명 하면은 1명 걷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 치료가 큰 이제 그 무기 중 하나입니다. 인제 그 모든 사람한테 다 두 가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일부 환자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일단 동맥 내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진행을 합니다. 그 혈관이 큰 게 막힌 경우도 있고 아주 자잘한 이제 작은 혈관 가지가 막힌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작은 혈관까지 뚫는 뭐 어떤 기술이나 뭐 가지들을 뚫는 이런 물리적으로 뚫는 기술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큰 혈관이 막혔을 때 이제 시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얼마나 빨리 왔는지를 또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시간이 골든 타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혈관이 막히고 하고 싶어도 어떤 한 이틀, 3일 이렇게 좀 지나서 오신 경우에는 치료를 이제 못 해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상이 당연히 인제 심할 때만 하고요. 어쨌든 혈전 용해술이든 혈전 제거술이든 둘 다 이제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출혈 같은 거, 뭐 오히려 터진다거나, 그리고 이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혈관 자체를 직접 뚫고 들어가서 뭐 이제 관을 넣는다든지 기구를 이제 넣어서 물리적으로 이제 혈관을 시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우리가 그 위험도를 위험도보다 이득이 클 때, 즉 좀 살릴 만한 세포가 뇌세포가 많고 증상이 심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런 시술을 하게 되고요. 큰 혈관이 아무리 큰 혈관이 막혔지만 예를 들어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굳이 그 위험도를 무릅쓰고 시술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이제 얼마나 큰지, 여기서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이미 죽은 뇌세포가 너무 큰 경우, 이제 너무 큰 경우 이제 우리가 시술을 해도 죽은 뇌세포를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이득이 적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고요. 병 전에 일상생활을 하셨는지 또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미 꽤나 이제 말기 치매가 되셨고 뭐 요양병원에 계시는, 이제 나이가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물론 나이가 중요합니다마는 뭐 같은 뭐 70대, 80대 뭐 80대 중반이라고 하더라도요. 어 아주 그 일상생활을 멀쩡하시는 분들이 있고 뭐 운동도 하시고 혹은 이미 이제 치매가 꽤 오래되고 아니면 예전에 뭐 뇌졸중이 한 번 있었고 그러면서 뭐 요양병원에 계신다든지 이미 뭐 침상에서 생활하시는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전혀 이제 치료 계획 자체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어 병전에 일상생활을 하셨다거나 어떤 생활 어떤 기능적인 상태가 좋았던 분들에 한해서 좀 시술을 이제 하는 편입니다. 기존에는 물론 이제 이것도 벌써 꽤 됐습니다. 예 바뀐 지가 꽤 됐는데 예전에는 어쨌든 이제 막 6 시간을 기준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증상 발생하고 24 시간까지도 이미 요것도 이제 늘어난 지가 꽤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이제 24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편하겠고요. 그리고 점점 이제 시술의 범위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드렸지만 이거 뇌세포를 살리는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죽은 뇌세포가 꽤 많으면 시술에 이득이 별로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진료 지침이었지만 요즘에는 이제 꽤 큰 예전에는 안 했던 좀 큰 비교적 큰 뇌경색도 좀 시술을 경우에 따라서 좀 하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이제 시간도 늘어나고 어떤 시술의 대상, 범위가 치료 대상이 좀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24 시간 넘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음.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묶어서 이제 혈관 재개통 치료라고 부르는데요. 혈관을 이제 다시 뚫는다. 이런 혈관 재개통 치료의 골든 타임이 정맥 그 주사로 주는 혈전용 해제 그리고 동맥 내 혈전 제거술 포함해서 둘 모두 이제 골든 타임이 꽤 인제 늘어나고 있고 한 24 시간 정도를 일단은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골든 타임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24 시간까지도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렇다면 1 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6 시간 만에 갈 수도 있고 거의 하루 채워서 이제 갈 수도 있겠죠. 어 이제 골든타임 이내에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매 분당 뇌세포가 이제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이제 늘어났지만 일찍 치료했을 때 결과가 좋다는 거는 뭐 여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좌측이 이제 90분 만에 치료했을 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비율이 대충 한 50% 라고 보면요. 그게 한 6 시간 이렇게 넘어가면 30% 까지 한 절반가량으로 이렇게 쭉 떨어집니다. 즉 빨리 치료할수록 당연히 치료가 커집니다. 그래서 빨리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 뇌졸중 환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병원에 빨리 갔는지 2024 년도에 대한뇌졸중학회에서 어떤 팩트 시트를 이제 발간한 게 있는데요. 작년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업데이트를 좀 하려고 했는데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4.5 시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 시간 이내는 와야지 검사하고 약을 투여하고 뭐 약을 투여 결정하고 약을 주고 이런 게 보통 한 최소 30 분에서 1 시간은 걸리거든요. 4 시간 반 딱 맞춰서 오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치료 대상이 사실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략 이제 3 시간 반으로 봤을 때 증상 발생 후 3 시간 반에 내에 오시는 분들이 4분의 1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루로 봐도 한 3분의 1은 하루 지나서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이렇게 외래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골든 타임이 중요하고 빨리 치료할수록 치료도 받을 수가 있고 치료 효과도 좋습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이게 10년 동안 이 빨리 온 분들의 이제 비율이 뭐 거의 비슷합니다. 예.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인제 보시게 되면은 뭐 하루 이내 왔을 때 한 10% 정도가 이제 어떤 재계통 치료를 인제 받고 넘어서는 이제 1% 뚝 떨어지거든요. 즉 이제 늦게 오면 아무리 해 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증상이 생기면 바로 119를 불러서 가장 근처에 가장 가까운 뇌졸중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덤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그 MSU라고 해서 모바일 스트로크 유닛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국내에는 없습니다. 보시게 되면 앰뷸런스 안에 이제 CT가 달려 있어요. 그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증상이 뇌졸중 의심 증상이 생기고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터졌는지 막혔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앰뷸런스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앰뷸런스 단계에서 예를 들어 뇌졸중 의심 환자가 발생했다고 119가 신고가 오면 그냥 119 앰뷸런스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이 CT가 달린 앰뷸런스가 출발을 하는 거죠. 출발을 해서 바로 환자분들을 모시고 태워서 바로 이제 CT를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까지 가는 시간이 뭐 20분 뭐 이렇게 30분이라고 치면은 그 시간에 먼저 사진을 찍고 혈관이 이제 터졌는지 막혔는지를 확인을 하고 터졌으면 혈압을 낮추고요. 막혔으면 이제 심지어는 이제 혈전 정해제를 주기도 합니다. 어떤 이런 처치를 이제 빠르게 할 수 있는 이런 모빌 스트로크 유닛이 있는데 너무 비쌉니다. 일단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이런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뇌졸중인 줄 알고 저 모바일 MSU가 출발을 했는데 알고 보니 뇌졸중이 아닌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아주 생각보다 어떤 비용도 많이 들고 뭔가 뇌졸중을 진료하는 진료 의사의 입장으로서는 이제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언제쯤 올지는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뭐 마무리를 좀 해보면요. 일단 골드타임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갈수록 치료받을 기회가 늘어나고 빨리 치료할수록 결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웃손발 시선을 기억하시고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119를 부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실제 환자분들 어떤 증례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한 2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4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내원 하루 전에 8시 이제 주무셨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났더니 왼쪽 마비가 생기고 발음이 잘 안 되는 이런 증상으로 증상 발생하고 나서는 1시간 만에 3시 30분에 응급실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으로 괜찮은 시간을 기준으로 보면 7시간 30분이 지났고요. 증상을 확인한 시간으로 기준으로 하면 1시간이 지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분들은 어떤 치료 대상이 아예 애초에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바뀐 거죠. 보여드리면 뭐 CT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관류 영상 피가 잘 안 통하는 부분을 보면은 한 요 정도가 이제 피가 안 통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이 뇌세포가 이제 죽을락 말락 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는. 그래서 정맥내 혈전용해제를 이제 투여를 했고 뇌졸중 증상 중증도 점수 높을수록 증상이 심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마비와 구음 장애, 발음 장애가 있었을 때 이게 이제 점수가 7점이었는데 다음 날에는 이제 2점으로 거의 증상이 좋아진 이런 환자분이 실제로 있었고 불과 뭐 최근에는 아주 이런 분들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환자분인데요. 57세 남자 환자분, 되게 젊으신 분이고요. 50대 중반이시니까 내원 이틀 전에 심지어 이분은 내원 이틀 전입니다. 새벽 1시에 직장 동료분이 확인을 했고 내원 하루 전 밤 11시에 출근을 안 해서 뭔가 신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내원 당일에 이제 새벽 3시에 응급실에 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괜찮은 건 거의 뭐 50시간이 됐죠.
증상을 확인한 시간 기준으로 하면 4시간 됐습니다. 뭐 옛날 같았으면은 뭐 전혀 뭐 고려를 전혀 안 했을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형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고 오른쪽 이제 마비가 돼서 왔어요. 한 점수는 이제 10점 정도. 10점이면 굉장히 좀 꽤 심한 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상이. 왔을 때 보시게 되면은 아직 그 뇌경색이 크진 않은데 빨간 부분이 꽤 많습니다. 즉 죽을락 말락하는 뇌세포들이 꽤 많다고 이제 판단을 했고요. 혈관 사진을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혀 있는, 또 끊어져 있듯이. 그래서 나이도 젊으시고 병전에 당연히 뭐 일상생활도 하셨던 분이고 뭔가 시술로 살릴 뇌세포가 많겠다, 이득이 크겠다고 판단을 해서 시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술을 해서 혈관이 이렇게 잘 풀린 이런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진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빨갰던 부분이 요만큼 컸거든요. 즉 뭔가 혈관이 안 뚫리고 그냥 뭐 가만히 있었으면은 뭐 이만큼 이제 죽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일부만 이렇게 뇌가 고장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즉 요거 이제 병원 자랑인데요. 뭐 이제 제가 이제 근무하고 있는 순천향 서울병원이 이제 지역 심뇌혈관 센터로 이제 작년부터 지정이 돼서요. 제가 그 서울에는 이제 유일합니다. 서울에서는 유일한 지역 심뇌혈관 센터로 이제 지정이 됐고, 이 심뇌혈관 센터도 재작년에 이제 개소를 해서 장비도 좀 싹 바꿨고요. 어쨌든 뇌졸중 환자분들의 어떤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좀 질문들을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 신기한 땅콩잼님, 뇌졸중 진단을 받았는데 앞으로 치매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큽니다. 뇌졸중 걸리면 치매 무조건 오나요? 실제로 그 뇌졸중 이후에 치매 이런 경우가 이제 그 어떤 뭐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 분류 중에 이제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뇌졸중이 있고 나서 20%인가 15% 20% 정도는 실제로 어떤 인지 저하, 이게 이제 어떤 치매라고 하는 게 심하게 오면 치매고 일부 뭐 이제 조금 뭐 예전 같지 않다, 뭐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뇌졸중 이후의 인지 저하가 굉장히 흔합니다, 생각보다. 많고 뭐 무조건 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뇌졸중이 어느 위치에 얼마나 크게 왔냐가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뇌가 뇌 혈관이 어떤 뇌가 이제 기능 영역별로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언어를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뭐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뭐 오른쪽 팔다리, 뭐 운동신경을 지배하는 부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눈이나 뭐 삼키는 것 이런 것까지 이제 다 각각 이제 세분화돼서 뇌 영역별로 역할이 있는데 어떤 위치에 오냐에 따라서 치매 위험성은 이제 조금씩 달라집니다. 뭐 기억력을 담당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언어를 담당한다거나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뇌졸중이 크게 올수록 당연히 어떤 혈관성 치매 위험도는 훨씬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다음 나의 비밀 정원 구님, 평소 저혈압인데 뇌졸중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저혈압이 뇌졸중과 관련이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제 저혈압
자체 이제 평상시에 이게 어떤 저혈압 뭐 대충 이제 우리가 뭐 진료실에서 보면은 평상시 혈압이 이제 뭐 80 뭐 90 뭐 이런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봤을 때요. 더 높은 윗 혈압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한 80, 90 뭐 심한 분들은 뭐 가끔 70 대도 막 나오고 이제 평소에 이제 요렇게 낮은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자체가 뭐 뇌졸중을 위험도를 많이 높인다 뭐 이런 것보다는요. 사실은 주로 이제 고혈압이 뇌졸중과 이제 연관이 있다는 그런 뭐 연구 결과들이나 이런 게 더 좀 많긴 합니다. 음. 인제 중요한 건 이제 평상시에는 이제 뭐 혈압이 이제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 뭐 혈압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뭐 더 낮아졌다. 뭐 이런 경우에 인제 다른 원인이 없는지를 좀 찾아보고 그런 원인 따라서 그런 뇌졸중이나 이제 연관된 것들도 뭐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냥 평소에 낮은 분들 이런 경우에는 음 그거 자체를 뭐 혈압을 이제 높인다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위험도가 뭐 많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카토퍼 님. 음. 읽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주에 미용실에 갔는데 머리 감기는 곳이 목이 뒤로 엄청 꺾여서 50 분을 있었는데 목이 떨어져 나가려고 하더라고요. 목이 담 걸린 듯 목구멍이 울렁거리고 두통, 목 디스크 온 것처럼. 근데 검색해 봤더니 미용실 뇌졸중이라고 목에 큰 동맥이 있는데 혈전이 뇌를 타고 며칠 후에 올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이 됩니다. 후두부 뒤통수가 아픕니다. 괜찮을까요?" 어 질문이 되게 길었는데요. 정리를 해 보면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 감을 때 이제 과하게 이렇게 목이 이제 뒤로 꺾여 있는 시간이 오래 있었는데 그 뒤로 목이 좀 아팠고 이게 어떤 뇌졸중과 연관이 있을 수 있냐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졸중 원인이라고 하면은 제일 큰 건 일단 나이입니다. 나이. 고령이 있고요. 그리고 뭐 흔하게 생각하는 뭐 기저질환들 예를 들면 만성질환, 고혈압, 뭐 당뇨 뭐 등등 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가끔 요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떤 뭐 관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경락을 한다거나 이럴 때 목이 이제 과하게 갑자기 꺾이면서 목혈관이 손상을 되는 물리적으로 뭐 뼈 같은 데 이제 살짝 걸린다거나 어 그러면서 이제 대뇌 동맥 박리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물론 뭐 아주 흔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그런 동맥 박리 관련한 이제 뭐 의심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뭐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 정말 찢어질 듯이 평소에 두통이 없는데 찢어질 듯이 갑자기 아프다 하고 나서 아니면은 두통이 이제 가라앉지가 않고 뭐 계속 심해진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말이 어눌해진다거나 갑자기 뭐 걷기가 힘든다거나 균형이 잘 안 잡힌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당연히 응급실이든 외래든 진료를 좀 어 보러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흔하진 않으니까 너무 많이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인생은 순리대로 가지." 님이십니다. 76세 할아버지이시고 지난달 갑자기 의식이 없으셔서 뇌졸중 판정 받으신 후 뇌졸중 약을 복용 중이신데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뇌졸중 약을 복용하시면 몸에 힘이 없으시고 맥이 없다고 하십니다. 또한 입맛이 없으셔서 식사도 억지로 드시는데 이 약을 복용하면 원래 이러한 증상이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증상입니다. 사실은 그 일단은 뭐 당연히 약 때문일 수도 있고요. 뇌졸중 자체의 어떤 증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입원을 그래도 좀 일반적으로 한 일 주일 정도는 하거든요. 입원하면서 어떤 그런 이런 증상이 이제 좀 같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은 뭐 약에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면은 어 이제
항혈전제, 이제 피를 묽게 하는 약들이 있고요. 뇌출혈인 경우는 그냥 혈압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부분 어떤 뭐 고지혈증 약이라거나 이런 약들이 이제 좀 여러 개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위장 보호제가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약들이 이런 증상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고지혈증 약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르신들 뭐 근육통인 경우도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뭐 힘이 빠진다, 뭐 무기력해진다, 뭐 요런 증상을 좀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당연히 약일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뇌졸중 자체 증상인 경우 이제 입원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좀 컨디션이 저하된 경우. 또 뭐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제 뭐 합병증이나 어떤 감염, 염증이 생겼을 가능성도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한 뇌졸중 환자분들 중에서 한 5% 10% 정도는 실제로 뭐 폐렴이라거나 어떤 뭐 요로 감염 뭐 등등의 어떤 전신 어떤 염증이 이제 생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렇게 전체적으로 막 힘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피 검사라거나 그런 걸 해서 뭐 몸에 염증 같은 게 감염이나 어떤 다른 염증이 없는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음. 네. 다음 꽃마중 님입니다. 61세 여성이시고요. 좌측귀 이명 증상이 50일 전부터 있었고 청력 검사상 결과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좌측 시야도 흐리고 해서 3일 전 검사받은 뇌 MRI 검사상 작은 혈관이 몇 군데 막혀 있었습니다. 담당이께서는 약물 복용에 대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그냥 지내도 괜찮은지요? 참고로 고혈압 및 고지혈증 약은 5년 복용 후 작년에 체중 20kg 감량 이후에 중단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체중 감량하고 혈압이랑 고지혈증 조절하신 거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잠깐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제 어떤 트렌드가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관련한 관리를 이제 조금 더 이른 나이에 조금 더 강하게 이제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혈압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수축기 혈압을 위의 혈압을 뭐 140 기준으로 봤다고 하면요. 지금은 이제 130이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 뭐 위험도를 따지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 습관을 해 보고 130이 계속 넘으면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40이 넘었지만요. 그리고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 뭐 고령의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150 뭐 160 이렇게까지는 뭐 괜찮다고 막 들었던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갈수록 어떤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조절을 하는 것들 이렇게 좀 권고를 하고 있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또 미국 심장학회에서 진료 지침을 새로 이제 또 발간을 했는데 보면은 이제 고지혈증이 이제 뭐 진단이 되면은 가능한 빨리 치료하고 어떤 목표치를 맞춰서 빨리 치료를 시작하도록 이제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또 이제 외래에서 환자분들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약 복용 그냥 맘 편히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쪼끔 이제 좀 생활 습관을 교정해 보고 운동하고 식이요법 하신 다음에 좀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 한 70-80% 는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한 70-80%는 결국 약을 이제 복용을 시작하시는데 어쨌든 아주 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뭐 본론으로 가 보면 네. 이명이 있었고 이제 이게 이제 한 50일 됐고 뭐 좌측 시야가 흐리고 MRI를 찍었는데 이제 꽤 오래된 뭐 뇌경색이 지나간 흔적이 있다. 요렇게 일반적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증상이 어떤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냐. 일단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명이 꽤 오래됐고 가끔 이제 뭐 좌측 시야가 흐린다. 요럴 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저 이명 같은 경우가 뇌졸중 없이 그냥 되게 흔한 증상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봤을 때는 어떤 급성 뇌졸중을 의심할 만한 가능성이 좀 일단 증상만 봤으면 좀 적어 보입니다. 그리고 MRI에서는 이제 급성 뇌졸중은 없는데 옛날에 이제 지나간 흔적들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어떤
아직 딱 정해진 치료가 있는 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증상 없는, 그러니까 뭐 무증상, 증상과 관계없는 우연히 이제 발견되는 언젠가 지나간 이런 만성 허혈성 병변들, 뇌경색이 뭐 지나갔다 이렇게 많이들 들으시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뭐 아스피린이라거나 어떤 이런 뭐 약을 치료를 해야 되냐?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권고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혈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고, 기저질환에 따라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1차적으로 반드시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를 이제 뭐 어떤 복용하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아마 뭐 약을 처방을 안 해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기본적으로는 기저질환 관리는 뭐 기본입니다. 고혈압, 당뇨, 뭐 고지혈증, 비만, 아니면 흡연, 이런 관리는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약을 더 쓸지 안 쓸지는 어떤 다른 뭐 혈관 상태나 그런 거를 보고 좀 일반적으로 좀 판단을 하게 됩니다. 네. 토리 삼촌 LBD 님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언제라도 대응할 수 있게 전조 증상이나 신체 변화로 쉽게 알 수 있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 그 어떤 뇌졸중, 급성 뇌졸중의 기본 원칙은 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갑자기 나오는 거거든요. 혈관이 뭐 막힐락말락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순간 좁아지다가 아니면은 혹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바로 증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조가 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밥 먹다가 갑자기 뭐 쓰러진다거나 운동하다가 쓰러진다 아니면 뭐 자고 일어났더니 생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가끔 이제 전조 증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이제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미니 뇌졸중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고 뭐 일과성 허혈이라고 하는데요. 혈관 자체가 이제 아주 좁아져서 막힐락말락 할 때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혈류가 부족해져서 쉽게 생각하면 그 담당하는 이제 뇌세포가 이제 죽을락말락 하면서 증상이 나왔다 좋아졌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물건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뭐 툭 놓치는데 한 1-2분 있다가 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뇌 혈관 질환에 대한 좀 평가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조라고 좀 할 수가 있겠네요. 호수공원 근처님, 안녕하세요. 귓볼 밑에 주름이 뇌졸중과 뇌경색과 관련이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의사들 사이에서도 신빙성이 있거나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실제로 저걸 봐가지고 그 기사로 본 것 같은데요. 뭐 귓볼 밑에 주름이 뇌졸중과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무슨 그런 뭐 치매랑도 연관이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옛날에 봤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과학적으로 신빙성이 있는지는 제가 너무 자세히 읽진 않았지만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제 이런 수많은 어떤 뭐 기사나 수많은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쪼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연관이 있다 이 정도는, 그게 이제 주름이 많은 사람이 뇌졸중이 많다 뭐 이런 뭐 어떤 연관성에 관한 이야기는 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연구가 어떤 실제로 인과관계, 이 주름이 뇌졸중을 만드는지 이 어떤 이런 아주 깊게 이제 파고드는 연구인지는 제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네. 고지혈증이 있어요. 근데 뇌가 찌릿찌릿 아파요. 안검하수 수술을 할 건데 문제가 있을까요? 뇌졸중 증상은 이제 전형적인 뇌졸중 증상은 아닙니다. 찌릿찌릿 아픈 게. 그래서 뭐 다른 뭐 기저질환이 없다면은 안검하수 수술 뭐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추르님, 스마트폰 들고 누워서 보는 습관이 있어서 그런지 손목이 저리고
류마티스 온 것 같이 뻣뻣하고 아픈데요. 펴려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멈추면 손가락 하나가 떨림 증상이 있는데요. 유의 깊게 봐야 될 거예요. 20대 후반입니다. 마찬가지로 뭐 전형적인 뭐 뇌졸중, 뇌혈관 질환 증상은 아니고 그래서 가능성도 되게 적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증상을 좀 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손가락이 떨리는지 아니면 그 주변에 이제 근육 같은 게 이제 파르르 우리 뭐 눈 밑에 떨리듯이 파르르 떨리는지 뭐 이런 것 따라 어떤 이거는 증상을 조금 더 직접 눈으로 보거나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주변에 근육이 이렇게 파르르 떨린다 뭐 이런 거면은 대부분 뭐 잊을만한 없어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이상 시간이 돼서 오늘 그 방송 마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어떤 뇌졸중 환자분들의 골든 타임을 지키려 더 노력하는 그런 의사가 되도록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